지금부터 북한 6차 핵실험 규탄 대국민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김경재 총재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모두 큰 박수로 김경재 총재님을 환영해 주십시오. 동지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청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높고 푸르고 풍년이 들어서 백성은 물론 망아지까지도 살찐다는 우리 민족의 땅 한반도의 하늘이 이제 김정은의 핵폭탄이 언제 날아들지 몰라서 우리의 하늘이 괴롭고 민심이 마비되어 갈피를 못 잡는 청고마비의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420년 전인 1597년, 그보다 5년 전에 일어났던 임진왜란의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정유재란이 일어나서 조선반도가 왜군에 의한 살육과 학살로 그야말로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명색 임금이라는 자는 선조는 왜군이 차마 평양성에 이르지도 않았는데도 어머 날 살려라 하며 한 무리의 벼슬아치들만을 끌고 압록강까지 주랭장을 쳐서 강을 건너게 해달라고 중국 명나라에 간청을 하고 있었고, 오직 서해 유송룡만이 죽을 각오로 임금의 골룡포 자락을 붙잡고 압록강 도하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중국이 우리 조선을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썩어버린 벼슬아치 약삭바른 양반 나부랭이들이 죄다 압록강이나 깊은 산속으로 내빼고 오직 의분에 떠는 의병들 그리고 수많은 양민과 백성들이 학살당하고 유린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희생됐습니다. 그러니 그 학살의 주범인 일본이 우리 조선을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그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의 참상을 훗날 기록한 사관들마저 가슴이 찢어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느낀다고 고백했습니다. 420년 후에 우리들이 느낌도 사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목숨을 바친 이순신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간신히 조선을 지킬 수 있었고, 그러기에 저기 저 광화문 광장에 이순신 장군이 지금도 당당히 서서 이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기 저 광장에 누가 백성의 저항을 받지 않고 이순신처럼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처절하고 부끄러운 역사를 너무 많이 가진 민족입니다. 그런데 더욱 가혹한 것은 420년 후에 오늘의 이 민족이 아닌 북한의 김정은이가 그것도 핵무기를 들고 날뛰며 같은 동족을 잡아먹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 어이없고 기가 막히고 세계적으로 창피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임기년 5년 후인 제1차 재난보다는 6.25 한국전쟁 67년 후인 이번에 제2차 정유재란이 더 심각한 전쟁,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인류 구모로 전쟁 아마게돈, 즉 제3차 대전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민족의 위기요 세계사적 위기입니다. 지금 현 시국의 쟁점은 무엇입니까? 첫째, 지난 9월 3일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지진파는 한국이 조사하기로는 5.7, 미국으로는 6.3으로 미뤄보아서 핵판도 120킬로톤의 위력으로서 제5차의 6배고 히로시마 나가사키 6배고, 이것이 만약에 서울에 투사한 지 200만의 서울 시민이 희생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지난 7월 28일 북한의 미사일을 발사해서 정상 낙도했다면 10,000km를 비행해서 미국 북동부를 타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절대로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들 생각입니다. 지금 이 시각 9월 11일 유엔의 대처 방안은
전면전 직전 조치로 해석됩니다. 바로 오늘 9월 11일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그 강도가 좀 유동되긴 합니다만은 안보이사의 결의안이 채택될 예정인데 여기에 김정은, 김여정, 황병석, 김기난, 박영석 인민무력부장 등 제재 대상에 처음으로 포함돼서 그들이 해외여행이 제한당하고 해외 재산이 동결당하고 정상회담을 위해서 출국을 한 발짝도 할 수 없는 비상시국에 돌입됐습니다. 고려항공 비행기도 맘대로 못 두고 노동당 인민군도 제재의 대상입니다. 석유와 천연가스 공급 금지, 북한산 섬유제품이 수출이 금지되고 북한 노동자들이 외국에서 나가기 위해서 송출도 금지당하고 입금과 송금도 금지당합니다. 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의 공해상 검색이 강화되고 불법 수출입 선박 항해의 원천 차단됩니다. 이 결의안의 통과가 우여곡절이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EU 등 전 세계 국가들이 동조할 것이 예상되며 미국은 안보리 통과에 문제가 생기면 초강경 독재 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1차 정유회담 때 지금부터 420년 전에 정유회담 때 우리의 비장의 히든카드는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이번에 제2차 정유회담에 우리의 히든카드는 문재인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여곡절 끝에 사드 배치를 완료하고 사드 배치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갈포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우리는 지지합니다. 드디어 문 대통령은 지도자로서의 품위와 결단면에서 정상궤도에 올라섰으며 국정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국민 대통령과 통합으로 국민 총동원의 전시체제를 갖출 적정한 위치를 잡았다고 우리는 평가합니다. 왕년에 사진만 찍기 위해서라면 미국을 악락했다는 반미 성향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국 방문 후에 FTA도 체결하고 이라크 파병도 하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을 밀어붙이는 정치적 현실주의자가 된 것과 대자비를 할 수 있습니다. 공격이 없으면 사드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김정은의 공갈에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그걸 막겠다는 사드에 대해서는 죽자 살자 반대온 알량한 강남 좌파 친북 종북 세력들의 목소리가 정부 안에서나 지원 세력 중에서 더 이상 들리지 않도록 그들의 양심과 이성을 깨우쳐주기 바랍니다. 핵이 일단 완성되면 그 핵을 폐기해야 합니다. 완성된 후에 핵을 동결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특히 성주 현지까지 내려가서 흡사 구국의 영웅처럼 으스레면서 순진한 성주 국민들의 찬양을 받으면서 그들에게 부안호동하고 있지도 않는 전자파에 튀겨 죽는다고 선동하던 상습 대목군들과 어울려서 춤까지 추는 국회의원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적폐로 규정해서 국민 앞에 사죄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중국의 항의 전 세계에 걸쳐 반중국 캠페인을 벌이려고 합니다. 특히 사드가 중국의 안보에 반대한다는 중국의 어처구니 없는 행태에 분노를 넘어서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미사일을 쏘겠다고 위협하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의 사드가 그들에게 위험이 된다는 말입니까? 사드는 김정은이나 혹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 논리는 노무현을 저술한 공자가 부끄러워할 중국 역사상 최악의 논리로 기록될 것입니다. 중국의 관영통신인 황구시보가 한국 사람은 김치를 먹어가지고 머리가 나빠져서 정신이 오락가득 하는 말 역시 최악의 험담을 했습니다. 아마도 중국인은 1832년 아편 정책 때 들이킨 아편의 효과가 200년 가까이 아직 남아있는 것인가 우리는 묻고 좋아합니다.
더더구나 사드를 봉인하라니. 관영통신이 모여있는데 이를 두고 즐기는 중국 지력주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모자란지 짐작하고는 남습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에 관하여 중국 시진핑에게 정식으로 항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평화와 대화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한다고 여러 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설사 내일 전쟁에 발발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저녁까지 평화와 대화를 말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할 정치적 숙명임을 우리는 100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래 이 시점에서 그 메시지는 옳지 않습니다. 틀립니다. 남북 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힘이 있는 대결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하여 전쟁을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북한 김정은의 제재에 나서고 있는데 당사자인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대화를 하자고 나선다면 어느 누가 김정은 제재에 앞장을 서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억지입니다. 위선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 시점에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전술핵을 도입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임을 우리는 제안합니다. 역사의 큰 물줄기가 바뀌는 전환점에서 그 물결을 요리하는 지점, 그 결정적 위치에 서는 것은 한편 가슴 떨리게 벅찬 일이고 동시에 민족사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지점에서 제1차 제일재단 때의 이순신 장군처럼 가까이는 6.25 한국전쟁 때 코리아 패싱이 두드러졌을 때 방공포로 속병이라는 히든카드를 쓴 이승만 대통령처럼 새로운 시대를 여는 히든카드가 되기를 진심으로 빌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속한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국자유총연맹 350만 맹호들과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결의와 용기를 가진 이 나라의 애국 양심 세력들과 함께 문 대통령의 거취를 지켜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9월 11일 서울 청계광장 한국자유총연맹 350만 맹원 일동. 감사합니다. 중대인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